월에 520만원 벌어도 생활하는 게 빡빡해서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. 저는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서 뭘 좀 더 줄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도 그 뉴스 제목을 보면서 했는데요. 뭐 저는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쓰는 건 이 동석 한우 커피, 스틱 커피, 다이소에 가면 10개 2,000원 하는데 그거 사서 하루에 하나 두 개 이렇게 먹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. 그걸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쓰는 이제 돈의 전부죠. 핸드폰 요금하고 이 지하철 요금하고 그리고 그 동서 커피, 카누 커피 마시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.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집 또한 이제 제가 혼자 외벌인데 제가 벌어서 이제 애 둘 키우는 4인 가정입니다. 빡빡하죠.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슈퍼에 가서 이제 장을 봐오고 이러면 이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느껴집니다. 애들 과자도 이렇게나 올랐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제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다 보니까 뭘 좀 더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뉴스 제목에서 520만원 벌어도 술도 담배도 줄인다 라는 게 빈말이 아닌 진짜다라는 걸 피부로 이렇게 팍팍 느끼죠. 빡빡합니다. 그나마 이제 집에 이제 있는 애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애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쓰는 이제 돈 그건 또 줄일 수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크니까 이 철마다 신발을 새 신발을 사줘야 됩니다. 발이 크니까요. 덩치들도 커지니까 작년에 입었던 옷을 올해 못 입는단 말이에요. 그냥 매년 철마다 옷을 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. 물론 사이즈 한 치수 좀 더 크게 해서 사서 한 철이라도 좀 더 입히려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 생각보다도 애들이 더 크면 그거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.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은 저 자신은 이제 작년에 입었던 옷, 재작년에 입었던 옷 계속 안 바뀌죠. 똑같습니다. 제가 1년 전, 3년 전, 5년 전 사진을 봐도 이 옷차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저만의 현실이 아니라 아마 지금을 살아가는 이 중년 남성들 대부분의 모습일 겁니다. 뭐 특이하게 결혼을 하지 않고 싱글인 나이로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생활 패턴이 좀 다르고 뭐 소비도 좀 더 왕성하게 하고 자신의 취미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살겠지만 저처럼 이제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다라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. 더군다나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죠. 뭐 특별하게 저녁 약속도 안 많죠. 뭐 하고 지내겠습니까? 제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은요 아마 요즘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. 넷플릭스 보고 TV 보고 웨이브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책도 읽고 산책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회사집 이게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죠.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점점 이제 내수가 이제 침체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빡빡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더욱더 피부로 느낍니다. 주변에 보이는 게 주변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들 이제 어렵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하는 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. 대출 이자가 올랐다. 이 빚 갚기가 힘들다. 빡세다. 해객거린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.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. 그게 이제 그냥 기본 값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.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며 살 텐데 더 빡빡하다라고 하면요 이 소비 자체를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. 저도 이제 뉴스에서 계속 보는데 저가 커피숍에서 컴포즈나 메가가 1,500원, 1,800원 오르고 난 이후에 커피도 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니까 꽤나 이제 많이 예민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나마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담배를 그리고 술을 안 한다라는 게 그나마 거기에 불필요하게 돈이 안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그냥 얘기를 정도인 거죠. 커피나 담배나 술이나 이게 불황주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불황에 잘 팔리는
상품들 말입니다.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줄인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 좋긴 한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저는 이제 예상되건데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한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기간마다 조금 나아질 때도 있고 조금 더 힘들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인, 좀 더 기존의 사고를 뒤집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리더나 정치적인 리더나 이게 나서서 많이 좀 이렇게 기존의 판을 뒤흔드는 그런 이 대책을,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되어 있는 이 경제정책, 이걸 폐기하고 이 건설사들이 이 구조조정 통해서 망할 때는 망하고 살아날 수 있는 데는 살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, 저 아파트 분양 가격도 현실화해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게끔, 진짜 줄 설 수 있게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어서 사람들이 정말 주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하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, 그래야 좀 나아질 텐데 지금은 부동산도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, 청년들이 집값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뭐 해외여행만 다니니 이게 내수가 잘 살아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.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되게 깝깝하게,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모습들이 금방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, 한번 와장창 폭삭 망해야, 리셋되어야, 그래야 그 다음에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지금의 시대가, 지금의 상황들이 참 많이 난감하게 만들 것 같다는 겁니다. 어떻게 흘러갈지, 어떻게 괜찮아질지 좀 잘 따져보고 잘 대응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막막하고 많이 깝깝한 것 같습니다. 괜찮아져야 될 텐데,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? 술, 담배도 줄일 정도로 빡빡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 다음엔 정말 줄일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그 다음에 뭘 줄이나,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. 참 우리의 삶이 지금 정도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힘들고 27년, 28년 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제발 저 관료들한테, 이 서울대 나온 관료들한테 정책 맡겨서 LH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대거 사주는 그런 헛짓거리 못하게끔 좀 관료들도 좀 벌 주고, 좀 정책들도 견제하고, 예산 어디 쓰는지에 대해서 이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, 그래야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